2010년 11월 23일. 아, 이거 뉴스에서 진짜 봤어요. 야. 오. 야. 근데 저거 포탑 떨어지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었어요? 연편도 지금 피해 상황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시 50분 상황.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산에서 불이 나고 있으며 지금 전체가 다 연기로 뿌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인명 피해 상황 파악차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그 집이 그냥 불이 팍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불이.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가서 엎드렸는데 엎드린 상태에서도 막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 빵 저기서 빵 그냥 불이 뻥뻥 막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 뭐 난리지요. 뭐 불난 집은 지금 불도 못 끄고 있대. 말이 그렇지. 얼마나 놀래기. 예, 이거는 우와. 와, 저 떴는데. 와, 이 전쟁이. 그냥 집이 그냥 아유.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보도 사진이나 특파원들의 그 동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들인데 저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이라고 명백하게 전투 상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당시 이제 뭐 도발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었고 근데 명백하게 전투죠. 좀 전쟁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이런 트러블과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네. 예, 전면전이죠 거의. 그렇죠. 이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전포고만 없었다 뿐이지 전쟁과 마찬가지죠. 해군은 이제 함정을 좀 보내고 서해 오도 쪽으로 공군도 이제 전투기 같은 걸 띄워갖고 전군에 이제 비상이 걸렸었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만갑에서 그 다룬 것들 보면은 주로 이제 몰래 침투하는 뭐 무장공비 이런 거 관련돼서 많이 다뤘는데 게릴라전 같이. 예, 예. 이 연평도 포격전은 상황이 다른 것이죠.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선전포고도 없이 휴전하고 나서 한 60년 만에 포탄을 이제 우리 땅에다 날려보냈는데 그것도 심지어 이제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포탄을 이렇게 날려버렸단 말이죠. 예. 전쟁 승포나 마찬가지죠. 아직도 그때 상황이 정말로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처음에 일보가 딱 왔어요 저희들한테. 연평도에 오발 사고가 났다. 아. 일보. 좀 있다가 띠딕 하더니 그런데 주민들이 대피한다. 띠딕 우리 오발 사고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띠딕 북한이 포를 쐈다. 띠딕 전쟁이 시작됐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아직도 이 소름이 돋는데 얼마나 떨려요 이게. 배가 없었어요. 연평 들어간 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민간인들을 실어서 대피시키느라 모든 어선이 동원됐고 저희들이 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들은 다 나오는데 역으로 들어가는 어선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저희. 그래요. 그때 상황의 처참함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어쨌든 이 폭격이 빗발치는 연평도에 우리 장병들도 이제 대응 사격을 하게 됐다. 당시에 우리 연평도 해병부대에 6문의 이 K9 자주포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한 대가 불발랐다고 그랬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6대 중에 한 대는 사용 불가.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포탄이 이 K9 자주포 2대를 명중시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아까 탄약고에 불이 붙었네. 어떡해. 포탄을 여기다 장전을 해서 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탄약고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이거 빨리 꺼야 되잖아요. 소방서가 셔터가 잠겼네. 그래서 지게차로 꽤 부셔서 소방차가 와서 탄약고 불을 끄고 탄약고에서 탄약을 꺼내서 K9 자주포에 장전을 하고 대형 사격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13분밖에 13분이 걸렸다. 엄청 빨리. 엄청 빨리. 기계다, 기계. 이게 이제 뭐 맞았니 안 맞았니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레이더가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전문용어로 AN TPQ 37이라 그러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90년대 중반에 이제 도입을 한 레이더인데 대포병 레이더라는 것이 적이 포탄을 쏘면은 이 포탄이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를 찾아서 그리로 우리 포를 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어디서 이제 날아온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예. 그렇다고 이제 대응 사격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그 연평도에 있던 그 포 7중대에서는 7km 떨어진 데에 그 무도라는 섬이 있어요. 북한군에. 거기가 이제 항상 그 포가 있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는 거기에는 항상 포를 쏠 수 있도록 딱 입력을 시켜놨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리로 이제 포를 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대응 사격할 때는 이 레이더가 좀 제대로 작동이 돼 갖고 저쪽에서 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리로 이제 우리가 K9을 이제 사격을 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1차 사격할 때 이 도발 원점을 읽지 못해서 도발 원점을 못 쐈잖아요. 그래서 무도라는 북한의 포부대로 쐈잖아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거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밝혀낸 일이지만 북한에서 쏠 때 당시에 연평도 포격을 했었던 포부대원들은 쏘고서 도망간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가 도발 원점으로 보복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쏘고서 도망해서 도망갔다. 북한이 쏜 도발 원점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쏜 무도는 그냥 얻어맞았. 당시 있는 자기네들이 포를 쏜 줄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가 무도를 향해서 타격할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발을 우리가 대처할 때 적이 이렇게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가 최소한 3배 이상으로 타격을 줬을 때에 다시는 도발을 못하리라는 억지 작용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밥 먹고 자는 것처럼 몸에 훈련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훈련했던 게 무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포격 부대에 우리가 받은 피해보다 더 큰 타격을 이제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대응 사격으로 이 북한군 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그때 한 중대 병력이 있었는데 거의 한 40여 명이 사상을 당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희생자가 한 20여 명이 이제 전사자가 발생했고. 제가 저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연평도 이후에 엄청 많은 기가 꺾였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꺾였다고? 네, 군인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한국 사람들은 강내밥이 아니라 입밥을 먹으니까 기력도 하나도 없고 쟤네는 그냥 물딱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연평도 그 전 이후부터는 이 무기가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소문이 막 커지면서 우리는 전쟁난 끝이야라는 첨단이다. 엄청 많이 기가 꺾여가지고 그 이후에도 가상훈련도 엄청 몇 배로 계속 시키고 그렇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진짜 속내 포격이 있기 2달 전으로 올라가면 북한 전역을 활칵 뒤집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010년 9월 28일이에요)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의 최고 권력을 잇는 공식 후계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김정은의 그 첫 등장의 모습은 정말 앳된 모습이에요. 젖살도 빠지지 않았고 저희들 다 깜짝 놀랐었어요. 저 사람이 후계자라고? 몇 살 형 같은데 이런 느낌에 드는 사람이었고 많은 권한을 가진 군 장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너가 군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입장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걸 김정은도 알고 있었죠. 내가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뭘까? 그러면 나의 어떤 담대함과 어떤 군사적 지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도발이 가장 적절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제 승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스텝들을 밟는데 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큰 콤플렉스가 뭐였냐면은 장군님인데 군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발사했죠. 일정 정도의 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장군이라는 친구가 어울렸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뭐 장군이냐고 군 경험이 있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들만큼은 그 컴플렉스를 내가 넘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뭘 했냐면은 마침 이 김정은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에서 이제 포병을 전공을 했어요. 맞아요. 5년 동안. 그래가지고 네가 포병 전공을 했으니까 포병 한번 살려봐라. 그래가지고 연평도 포격을 시도를 해가지고 그 공을 김정은에게 주면서 장군 칭호를 같이 줬다. 네. 과연 김정은이 이 정도 도발을 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후계자 문제와 연관이 된다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연평 포사교육이 우발적인 사건인가 아니면은 조직적인 사건인가. 네. 그것도 누가 조직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은 김정은이 조직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계획을 했다. 네, 직접 계획을 했고 네. 지휘관들에게 대응책과 함께 전술적인 문제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방사포를 한번 발사하자면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하루요? 예. 포신에 구리수를 다 발라놨거든요. 그래서 너무 군사를 오래 해놓고 보다 그걸 닦아내기가 옳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일단 방사포가 반격을 가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준비를 한 겁니다. 계획적이다. 때문에 계획적이다. 다음 이 방사포 부대들은 북군이 1차 타격 구역 밖에 다 자기 부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대에서 전개를 해서 은평도에 포화를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전 기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 기동을 할 때 북한군도 압니다. 미군이 정보위성이 오후 2시에 한 번, 오후 5시 반에 한 번, 2시간 40분에 한 번씩 지나간다는 시간대임을 다 알아요. 2시간에는 일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 야간에도 조개선 감식에 걸리지 않도록 볏짚을 씌우고 방수포를 씌우고 또 주간에는 가을한 논밭에 두어무지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동을 해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진행했다는데 기본 원질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등장을 위한 화려한 축포에 우리 젊은이들이 죽은 거네요? 맞습니다. 당시 병장이었던 서정우 병장 그리고 문광욱 이병 첫 포격이 있을 때 포탄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전사를 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문객들은 고인들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서정호 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년 병장 휴가였어요. 이제 미루고 하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그 휴가 날이 왔는데 선착장에 가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포격이 시작이 된 거죠. 당연히 이제 부대에서 이제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렸고 서정호 하사도 이제 자기 부대 쪽으로 뛰어갔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포탄이 자기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지를 이제 부대가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는 방공호로 이제 목표지를 잡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방공호에 도달하기 300m 전 거기에 바로 포탄이 떨어진 거죠. 그때 그 포탄의 충격에 의해서 이 모자 정모에 있는 모표가 튀어나가서 이 소나무에 박힌 상황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가슴이 아픈 건 서정호 하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는데 사망하면서 서정호 하사의 다리 한쪽이 잘려나간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이거 시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그 인터뷰했던 기억들이 생생해서 유가족하고 이웃 주민들 아수라지 않으셨어요. 서정호 하사의 아버지가 직접 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말로 산화한 우리 아들의 시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정호 하사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됐고 그때 또 하나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문광욱 일병도 그 현장에서 직사를 하게 돼서 지금도 연평도에는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의 흉상이 있는데 얼마나 생때 같은 아들입니까? 두 명의 희생을 우리 국민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북한과 언젠가 화해할 땐 하더라도 이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 반드시 북한에게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잊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요, 5년, 10주년, 15주년 이럴 때 약간 기억하고 또 뉴스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아주 되쉽고 또 이분들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함을 또 가져야겠습니다. 여기가 CCTV에서 아마 제일 많이 뉴스에서 보셨던 면사무소 부근인데 여기에서 그때 주민들이 막 대피를 하셨었고 CCTV가 이렇게 이 장면을 잡았었는데 아 저기네 바로 저기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면사무소 뒤에 저기 지금 싹 깨끗하게 지금 고쳐놓고 복원을 해놨네요. 여기에 바로 요 뒤에 떨어졌어요. 집사람은 지금도 그때 되면은 지금도 소리가 나면은 이 소리 조그만 소리 나도 엄청 놀라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이제 좀 가라앉았죠.